칭찬을 10번 들어도 비난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무너진 적은 없으신가요? 왜 우리의 뇌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붙잡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유난히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빠르고 강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칭찬을 9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엇이 가장 오래 떠오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번의 칭찬보다 1번의 지적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전 인간의 조상에게는 예쁜 꽃을 하나 놓치는 것보다 맹수를 1번 놓치는 것이 훨씬 위험했습니다. 긍정적인 정보를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신호를 놓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위험과 부정적인 정보를 더 민감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성향은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친절했던 수많은 순간보다 1번의 상처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잃는 데는 단 1번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개의 응원 댓글보다 악성 댓글 하나가 더 오래 머릿속에 남습니다. 우리의 뇌는 좋은 말보다 위험 신호를 먼저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오래된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면 그 기억은 더 오래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좋은 경험을 몇 초 동안 천천히 되새기는 습관이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늘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진화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칭찬 하나를 조금 더 오래 기억하려는 작은 노력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가능성.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결정을 내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마트에서 잼을 고르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종류가 6개일 때는 쉽게 하나를 고릅니다. 하지만 24개가 놓여 있다면 어떤 사람은 오래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돌아갑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구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택이 늘어나면 자유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수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커집니다. 더 좋은 선택이 있었던 건 아닐까? 다른 걸 골랐으면 더 만족했을까? 이런 생각이 결정 이후에도 계속 남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하나를 선택하는 동시에 나머지 가능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인식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을수록 잃어버린 기회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쁨보다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 피로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메시지에 답할지. 작은 결정들이 쌓일수록 뇌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그 결과 중요한 순간에는 가장 좋은 선택보다 가장 쉬운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보며 놀랍니다.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반복되는 일상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불필요한 결정을 줄여 정말 중요한 선택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이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선택지가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 하기보다 선택한 것을 좋은 선택으로 만드는 사람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 하고 있는 걸까? 완벽한 선택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하지만 선택한 길을 좋은 길로 만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이건 정말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우리는 살면서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 인간은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비밀을 말하는 이유가 참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비밀을 공유하며 상대와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밀은 정보가 아니라 신뢰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사회 침투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에서 시작해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취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비밀은 관계가 깊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역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 비밀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 역시 그 비밀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말하지 마 라는 말이 붙은 비밀일수록 더 강한 유혹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밀을 오랫동안 혼자 간직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정신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계속 숨겨야 하는 비밀이 스트레스와 반복적인 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는 순간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비밀을 나누는 것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비밀을 통해 관계를 만들고 누군가는 비밀을 통해 관계를 잃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무슨 비밀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쉽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없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준다면 그 신뢰는 어떤 약속보다 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금방 도착해. 별일 없어. 이 말들 가운데 진심이 아닌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거짓말일까요? 왜 인간은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는 흔히 거짓말은 나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선택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벨라트 폴로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작고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큰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한 거짓말, 실수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한 번의 거짓말로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만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도 함께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스스로도 그것을 사실처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은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구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진실보다 거짓말을 선택할까요? 정답은 진실이 항상 가장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관계를 흔들고, 때로는 책임을 요구하며, 때로는 상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그 순간만큼은 그 불편함을 잠시 미뤄주는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진실은 말하는 순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지킬수록 더 많은 거짓말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완벽한 이미지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인간관계를 가장 오래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들었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이 세 문장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은 순식간에 쏠립니다. 왜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까요? 소문은 사실이 확인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사실보다 먼저 소문을 믿습니다. 1947년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와 레오 포스트먼은 소문이 퍼지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될수록 내용은 점점 짧아지고 일부는 사라지며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에 맞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줄어들고 이야기는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빈칸이 생기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믿음으로 그 빈칸을 채웁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정보를 더 믿을 만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이 한마디는 생각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오늘날 SNS에서는 소문이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공유와 추천, 조회수와 좋아요는 정보의 진실보다 정보의 인기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많이 본 정보를 더 신뢰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많이 본 것과 사실인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기 때문에 바로 믿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다음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 아니면 여러 사람을 거치며 조금씩 바뀐 이야기일까?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소문보다 진실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승진했습니다. SNS를 열었더니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새로운 집을 샀으며 누군가는 행복해 보입니다. 분명 축하해야 하는 일인데 마음 한편이 불편해집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 앞에서 질투를 느끼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질투를 부끄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질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질투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차이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직업, 비슷한 환경의 사람이 성공할수록 질투는 더 쉽게 생깁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을 더 질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억만장자보다 같이 입사한 동료의 승진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비교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강해집니다. 하지만 질투는 언제나 나쁜 결과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질투를 분노로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로 이어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질투를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투는 사실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누군가의 성공이 부럽다면 그 성공이 당신에게도 중요한 가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질투는 부족함을 증명하는 감정이 아니라 욕구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질투를 느끼는 순간이 온다면 그 감정을 숨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투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방향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질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투를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인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속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복수를 단순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공정함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가 새치기를 합니다. 게임에서 누군가 규칙을 어기고 이깁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 승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본 것보다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행동경제학자 에른스트 페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불공정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이타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즉, 복수는 항상 개인적인 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를 지키려는 본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가 항상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복수하면 속이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복수 이후에도 그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복수는 기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고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일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대를 벌주는 것보다 그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앞으로의 삶까지 지배하게 둘지는 또 다른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복수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때의 상처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걸까? 때때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복수 그 자체보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외면당하지 않았다는 확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은 끝났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 왜 우리는 용서하고 싶어도 쉽게 용서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억울함, 배신감,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인간은 상처 자체보다 그 상처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다고 느낄 때 더 오래 고통받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용서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같은 강도의 분노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용서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용서는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내 안에 가장 오래 머무릅니다. 하지만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마음이 바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이해하고 감정을 인정하고 조금씩 거리를 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의 나를 계속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 그 사람이 미워서 붙잡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때의 내가 받은 상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걸까? 때로는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던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 용서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